2022년 1월 모자, 선글라스, 스카프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린 남성이 하와이 와이파우에 있는 한방 클리닉에 빠른 걸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원 미상의 남성은 정확히 48초 후에 클리닉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47세의 존 토쿠하라가 사망한 채 클리닉 안에서 어머니에 의해 발견됩니다. 한의사였던 존은 자신의 환자인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으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남편이 그들의 불륜을 알게 됩니다. 카메라에 찍힌 많은 영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하와이의 아침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침 8시경 릴리는 아들 존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섰습니다. 47세 존 토쿠하라는 거의 20년 동안 와이파후에 있는 개인 한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전날 어머니 집에 들러서 어머니가 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어머니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아들이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에 갔습니다. 클리닉 뒷문 바로 앞에는 아들의 토요타 타코마 픽업 트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달려가 존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지만 존은 이미 사망한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호놀룰루 경찰은 신속하게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는 22구경 탄피가 4개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존은 총 4발을 맞았으며 그중 머리에 입은 총상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한시도 망설임 없이 존의 머리를 노리고 공격했으며 상당히 잔인하고 냉정했습니다. 존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눈에 보이게 있었는데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범행인 것 같습니다. 47세 존 토쿠하라는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매우 친밀한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릴리와 특히 가까웠으며 하나뿐인 여동생의 아들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삼촌이었습니다. 존은 낚시, 서핑, 패들링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한의학 및 침술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침술 및 건강관리 클리닉을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와후파이에서 거의 20년 넘게 한의사로 명성을 쌓은 존의 죽음은 와후파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He's an acupuncturist, and so he's a healer. And he's helped so many people in the community. He had friends in so many different circles, and he was just someone that was just loved. He gave back to his community, gave scholarships. 경찰은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조사했지만 좀처럼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존이 발견되기 전날을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존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존은 어머니와 오후 6시쯤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으며 오후 6시 16분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클리닉 주변 지역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여 의심스러운 사람이 포착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분에 하와이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 페어링턴 하이웨이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와이파우 디포트 스트리트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몇 바퀴 빠르게 도른 트럭은 클리닉에서 몇 블락 떨어진 교차로를 지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한 남성이 클리닉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와 스카프로 철저하게 얼굴을 가린 신원미상의 남자가 갈색 쇼핑백을 들고 오후 6시 16분에 클리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춘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48초 후 클리닉에서 나온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음날 8시에 존의 사무실에 갈 때까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흰색 실버라도가 와이파우 디포트 스트리트를 지날 때 차량의 번호판이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독은 힘들었고 앞자리 3개가 알파벳이고 뒷자리 3개가 숫자라고 추정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에 등록된 53대의 2014년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들을 추려내서 34세 에릭 톰슨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에릭은 하와이 지역사회에서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로 존의 클리닉에서 몇 년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손님이었습니다. 에릭은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한 첫사랑과 결혼해서 3살 된 딸을 두었습니다. 한편 존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 결과 존은 한때 조이스라는 여성과 한 달 동안 무려 5,600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몸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노골적인 야한 메시지와 함께 하루 종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틱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된 것처럼 보였지만 존이 사망하기 거의 7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조이스의 남편 에릭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에릭과 조이스는 이스트 호놀룰루에 있는 칼라니 고등학교에서 서로 첫눈에 반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중간에 몇 번 헤어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만났으며 그렇게 1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해변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릭은 하와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욕실 관련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2번씩이나 계류유산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부부에게 한의사인 존을 소개시켜 주었고 조이스는 존의 클리닉에서 불임과 요통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실제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이스는 임신을 했고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에릭은 존의 실력을 믿고 그를 무한하게 신뢰했으며 딸을 출산한 후에도 산후치료를 위해 아내를 클리닉에 계속 가게 해줬습니다. 존과 조이스의 관계는 존이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한 후 서서히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에릭이 출장 간 틈을 타서 불륜을 저질렀으며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교환하면서 약 2달 동안 짜릿한 밀회를 가졌습니다. 7월 중순 아내를 수상하게 여긴 에릭은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뒤졌고 자신이 출장 간 사이 아내 조이스가 새벽에 1~2시간씩 여러 번 외출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에릭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조이스를 추궁하자 그녀는 존과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에릭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조이스는 존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에릭에게 매달리며 빌었고 일단 그렇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On 1/13/2022, we initiated a murder investigation for the victim, John Tokuhara. During the course of this ongoing investigation for approximately 3 weeks, we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victim and the suspect, and that this was not a random act. We've discovered that the victim was in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female. 사건 당일 오후 5시 25분경 에릭은 흰색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타고 집을 나섰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에릭의 집에서 존의 클리닉까지 운전해서 가는 도로에는 그의 차를 추적할 카메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릭이 존에게 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이 살고 있던 카이루아에서 존의 클리닉이 있는 와이파우까지 걸리는 약 30분의 주행거리와 일치하게 에릭의 차가 집에서 나오고 약 30분 후에 범인의 차량은 오후 6시쯤에 와이파우 디포트 스트리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클리닉에 나오는 모습이 목격된 지 35분 후인 6시 50분쯤 집으로 돌아온 에릭의 모습이 이웃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고 1시간 후쯤에 뒷뜰에는 뭔가 타는 듯한 불빛과 연기가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출렁이는 불빛은 약 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에릭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언가를 불에 태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밤 에릭은 다시 한번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으며 이때는 트럭 뒤에 상자를 하나 싣고 나갔다가 약 1시간 후인 10시 43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상자는 여전히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에릭과 조이스 집을 수색했습니다. 뒷뜰에는 최근에 무언가를 태운 듯한 자국이 남은 양동이가 있었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총 14자루 중에 총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총 2자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한 결과 14자루 중 어느 총도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트럭 뒤에 실려있던 상자 안에는 1000개가 넘는 22구경 총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정황상 에릭이 존을 죽인 범인이라고 믿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열심히 찾고 있던 한 수사관의 눈에 와이파우 디포트 스트리트와 가까운 인도에 있는 한 노숙자의 텐트에 걸려있는 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자는 수사관이 수십 번이나 돌려봤던 영상 속 범인이 존의 클리닉에 들어갈 때 쓰고 있었던 버킷 스타일의 모자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그 모자에 대해 노숙자에게 묻자 노숙자는 길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자 안쪽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 에릭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2022년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 에릭 톰슨은 2급 살인 및 총기 소지와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에릭은 그에게 책정된 약 10억 원의 보석금을 냈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에릭 톰슨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에릭이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으며 잘 해결한 것처럼 보였으나 완벽한 결혼 생활을 추구했었던 에릭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내연남인 존을 죽인 것이라고 말하며 에릭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Eric found out about the affair not once, not twice, not 3 times, but 4 times to the face. This was personal. 한편 존의 통신 기록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존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게 조이스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미 여러 부부가 존과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그중 적어도 한 커플이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은 불법 도박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의 변호사는 존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도박에 관련해서 그와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과거 존과 불륜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던 남편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당국을 비난했습니다. Eric did not kill John Tokuhara, and there will not be any evidence of it. 하지만 경찰은 과거에 존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들의 남편들을 이미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며 과거를 잊고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에릭은 아내가 새벽에 외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Like, where are you going? And like, where's our daughter? I was pissed. I was really disappointed. It just didn't make sense that, like, John helped us through the pregnancy, and like, I just didn't understand why he would do that if he's just gonna blow it up later. To the realization that, I don't think I could have said anything to make things better, and Aria feel bad. I mean, what's the point? I think he obviously didn't care about what I thought or my family. So I just realized that there's just no point. 조이스는 존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에릭에게 맹세했으며
에릭은 그녀를 용서하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I think she was truly sorry for it. She made the effort. She never talked to John again. 그 후 에릭은 아내와의 문제를 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your truck? No. Yeah. Period. Is that your license plate? Well, were you in any time in Waipahu on January 12th, 2022? No. Did you kill John Tokuhara? No, I didn't. 에릭은 사건 당일 어디에 갔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에 에릭은 욕실 공사 후 남은 벽돌들을 버리러 와이마날로에 있는 쓰레기장에 갔었으며 그리고 밤 10시쯤에 했던 두 번째 외출은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고른 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두 번의 외출을 증명해줄 CCTV 영상이나 식료품 영수증 또는 그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와이마날로 쓰레기장에서 사건 당일 근무했던 경비원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경비원은 1월 12일에 에릭 톰슨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릭이 버렸다고 주장하는 벽돌은 와이마날로 쓰레기장에서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바쁠 때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배심원단은 3일 동안 심의한 후 9명의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 3명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결정 불가 배심을 선언하고 재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23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으며 아직도 재심 날짜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